안녕하십니까. 한가로운 저녁 예능 프로그램만 보지 마시고 해부학도 배우고 교양도 쌓고 영어 단어도 117개나 암기하는 일석이조일타쌍피 일거양득. 꽁목깔 먹고 둥지 털어 굴 떼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재밌게 해부학 단어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편,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봅니다. 주요 내용은 해부학적 평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부학적 평면이라고 하면 구조의 위치 또는 이동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체를 가상으로 절단하여 만들어지는 평면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해부학적 자세 애나토미컬 포지션 상태에서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서 좌표기를 도입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보는 관점, 시선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면들은 사실 3차원 의료용상인 소노그래피, CT 스캔, MRI 등에서 XYZ 좌표계처럼 활용이 됩니다. 애나토미컬 플레인에는 다음에 세 가지 기본 평면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날 플레인, 그리고 세지털 플레인, 트랜스버스 플레인입니다. 먼저 코로날 플레인 살펴봅니다. 이 평면은 프론탈 플레인이라고도 부르며 기본적으로 인체를 앞 엔티리어와 뒤 파스테리어로 나누는 평면입니다. 엔테리어, 파스테리어는 방향에 관한 용어인데 때때로 이를 벤트랄과 도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룰 테니까 잠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클리드 계약에서는 평면은 수학적으로 볼 때 다음에 네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서로 만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직선, 평행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스트레이트 라인인 크레니오 카우달 엑시스하고 레프트 라이트 엑시스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니오 카우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팔로 카우달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죠. 자, 이제 단어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ane, 이 단어는 flat, surface를 뜻하는 라틴어어근 플래넘이나 분명하다라는 뜻의 plane을 뜻하는 planus에서 17세기 초에 plane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평면이란 뜻 이외에도 비행기, 에어플랜의 준말로서 사용되고요. 목공에 사용되는 대패로도 사용됩니다. 형용사형으로서는 평탄한, 동사로서는 대패질을 하다, 평탄하게 하다, 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플레인 트리, 플래타너스를 가리키기도 하죠. 미국산 플래타너스를 시케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 어근 중에 플래눔이라는 용어는 해부학 용어에 가끔 나오는데 뼈나 기타 조직, 다소나마 평편한 면을 기술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플래눔 뉴칼레로서 후두골 아시피탈 본에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뼈의 스퀘머스 파트 비늘 부분 중에 맨 위 목덜미선 하이스 누칼 라인의 하방에 해당되고 목덜미 널판 항평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맨 위 목덜미선 하이스 누칼 라인의 선의 상방의 뒤통수뼈 널판인 플래닝 오시피탈레와 구분이 되죠.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단하는 미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나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발음이 동일한 플레인 역시 단어 어원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네, 이 단어는 주로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분명한, 솔직한, 소박한, 민무늬의, 평범한, 매력 없는 등의 뜻을 가지로 쓰이고, 명사로서는 기억해둬야 되시는 용례로서는 평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복수 명사로 plains라고 쓰입니다. 세계지리 가끔 나오는 The Great Plains는 워낙에 유명해서 그냥 The Plains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의 대초원을 프레일이라고 부르고 농경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분포해서 밀, 옥수수, 콩 등의 대생산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폭풍과 오기 직전에 그레이트 플레인의 모습이 되겠고요. 남미의 팜파스라든가 헝가리의 푸스타도 비슷한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사형은 플레인리입니다. 디플레인이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내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디셈발크랑 같은 뜻을 가지죠. 인플레인 하면 비행기에 태우다 혹은 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이플레인 하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복엽기, 반대말은 모노플레인이 되겠습니다. explain 하면 설명하다, 해명하다는 뜻이 되죠. 명사형은 explanation이 되겠고요. 형용사형은 explanatory나 explainable이라는 형용사형이 있습니다.
plain Jane 하면 장식이 없는 평범한의 뜻으로 쓰이거나 혹은 고처로서 별 특징 없는 평범한 여자를 가리키죠. plain spoken 하면 솔직히 말하는 노골적이라는 뜻으로 outspoken과 같은 뜻이 됩니다. flood plain 하면 강이 범람하면 물이 잠기는 강가의 평지를 뜻하는 범람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plan, plat, pallet 등의 어근과도 관계가 있는데 너무 산만해지니 여기까지만 우선 다루도록 하죠. 코로나를 살펴봅니다. 크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코로날리스에서 나온 코로날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왕관이나 화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형용사로서 사용되어 태양에 있는 코로나의 왕관의 설단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설단음이라고 한다면 D나 T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혀끝에서 좀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편 크라운 프린스라고 하면 왕관을 쓸 왕자이니 왕세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코로날은 의학 및 해부학 용어, 관상면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형태학에서는 크라운이 치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치관 방향의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반대말은 치근처럼 에이펙스 방향이라고 해서 에이피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질라 대 콩에 나온 그 에이펙스 사와 철자가 같습니다. 의미까지는 같을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코로나. 이 단어는 사실 꺼내면서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요. 원래는 천문학 계통에서 일식이나 월식 때 해나 달 둘레에 생기는 광환을 의미합니다. 헤일로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그림 등에서 성상의 머리나 몸 주위에 둥글게 그려지는 광륜을 의미하게 되죠. 비욘세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래는 코로나에서와 마찬가지로 크라운, 가랜드, 리스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리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쓰는 그 리스를 말합니다. 바이러스의 이름 코로나라는 것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관찰하고 연구한 준 알메이다와 데이비드 티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새로운 바이러스군을 명명하기 위해 몇몇 바이러스 학자들로 이루어진 비공식 모임에서 여러분도 아실만한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의 이름을 게재한 것이 인쇄물로서 처음 등장하는 때라고 합니다. 전자해밍으로 관찰할 때 보이는 비리온 바이러스의 전염성 형태의 특징적인 형태가 태양의 코로나 또는 후광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크고 구근 모양의 본체 표면에 표면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로 이루어진 돌기들이 잔뜩 달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언제쯤이나 잠잠해질는지 제발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지 이득을 보았는지 알 수 없는 맥주 이름 역시 코로나입니다. 1925년에 처음 출시된 멕시코 그루포 모델로사의 라거 맥주입니다. 멕시코에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 15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 참 대단하네요. 1998년 이래로 코로나 엑스트라라고 하는 맥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입 맥주였으며 주로 저희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는 쐐기 모양의 라임이나 레몬이 맥주병 목에 넣어져서 서빙이 되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리. 이 단어는 원래 코로나의 형용사형인데 해부학적, 의학적 용어로 훨씬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관상동맥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상이라고 하면 이때 이 관상은 얼굴의 관상이 아니라 왕관 형태의 라는 뜻이 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 즉 심근, 카디악 머슬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동맥을 지칭하며 심장동맥이라고도 하죠. 관상동맥은 대동맥이 기시부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심장 전체를 둘러싸는데 그 모양이 왕관 혹은 갓과 같다는 의미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24시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심장에 산소 충만한 동맥혈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넷이라고 하면 왕족이나 귀족 등이 격식을 갖춘 행사 때 쓰는 작은 관을 의미하는데요. 왕이나 왕비라고 해서 매일 계속해서 큰 왕관을 쓰고 살다가는 목이 버텨내지를 못하겠죠. 같은 어근에 코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본의 자동차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뜻은 꽃의 화관, 꽃잎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코롤라의 형용사형처럼 쓰이는 코롤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는 주로 명사로 쓰여가지고 필연적인 결과, 당연한 귀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영식 풀이로 한다고 하면 a proposition proved from another that has been proved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네이션, 코로나에서 나온 코로네이션, 이 단어는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코로네이션이라고 하면 전제군주가 왕관을 쓰는 예식으로 왕위자는 성스러운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데 도유라고 합니다. 이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군주가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95세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캔터베리 대주교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대관식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생존한 군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군주라고 하죠. 정식 호칭은 Her Majesty the Queen입니다. 예전에는 Her Majesty Elizabeth II,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로 길게 쓰였다고 합니다. 마치 문명, Civilization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오늘 재밌게 해부학의 배경음악이 사실 악성 베토벤의 세 번째 교향곡 영웅, 즉 에로이카인데요. 베토벤의 중기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로 처음 쓰여질 때 표지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성인 보나파르트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작곡 당시에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생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은 먼 옛날 중학교 다닐 시절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 표지에 사용되기도 한 나폴레옹의 모습이죠. 당시 베토벤은 본에 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폴레옹을 대혁명의 기조인 자유, 평등, 박애를 구현해줄 영웅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공화주의보다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등의 행보가 계속되자 점차 의심스럽게 보게 되었고 결국 황제로 즉위하자 배신감에 분노한 나머지 정성 들여 작성된 악보의 표지를 찢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 대관식은 지금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1807년에 그린 그림으로 1804년에 스스로 황제를 선포하고 제위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현재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황제, 카이저라는 타이틀 자체는 다른 작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5번의 부제가 바로 황제이죠. 애초에 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거장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스스로 관을 쓰는 장면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교황 측의 항의로 황후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이 스스로 관을 쓰는 모습을 그린 수정전 스케치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폴레옹의 뒤에 앉아 힘없는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 비오 7세인데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여러 번 감금당하는 순환을 겪은 교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오 7세는 나폴레옹의 최후의 순간에 절의 고도에서 고해사제를 파견해서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지켜주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대인배라고는 할까요. 사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그린 그림이 또 있을 정도로 나름 사연과 뒷얘기가 많은 그림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책에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어글에서 출발한 코로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수상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시체를 검시하는 검시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왕이나 영주의 사유 땅을 감시하던 관리를 의미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제목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제 세지탈 플레인 살펴봅니다. 안테리오 포스테리오 엑시스와 크레니오 카우달 엑시스로 만들어지는 플레인이고요. 때때로는 란지튜디널 플레인이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 횡단면 크로스 섹셔널 플레인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널 플레인도 포함할 수 있어서 혼선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서 본다면 레터럴 뷰가 되는데요.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지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어근으로서 에로우 즉 화살을 의미합니다. 화살촉의 모양이 보통 서로 대칭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모나의 게라드라는 분께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2세기의 항성과 행성의 경로의 운동에 관한 수학 및 천문학의 유명한 조술 알마게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한 이탈리아 분이십니다. 시상면 중에서 인체를 정확히 절반으로 가르는 시상면을 미드 세지탈 플레인 정중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미드하고 세지탈 사이에는 하이픈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이 평면은 따로 미디안 플레인이라고도 합니다. 미디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 중앙값 혹은 중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 이란 사람이나 혹은 그 종족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때 말하는 종족들은 메데스 종족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족과는 다른 족입니다. 미드 세지탈 플레인에 대해서 정중 시상면이 아닌 모든 다른 시상면을 파라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세지테리우스처럼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고유 명사화하면 궁수자리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 궁수자리이지만 사수자리라는 명칭도 많이 병용되는 것 같습니다. 황도 12궁 중에서 제9궁에 위치하고요. 12궁으로 볼 때 11월 23일부터 24일에 해당되며 수호성은 목성입니다. 실제로는 궁수와 별로 안 닮았습니다. 오히려 티팟, 차주전자처럼 생겼다라고 많이 일컬어지죠. 한자로는 인마궁이라고 하며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그중 그리스 신화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낸 스승인 현자 케이론이 그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제우스에 의해서 별자리로 올려 보내졌다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트랜스버스 플레인이 있습니다. 인체를 상부와 하부로 나누는 평면이 되겠고요. 레프트 라이트 엑시스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엑시스로 형성이 됩니다. 호라이즌털 플레인, 엑시얼 플레인, 트랜스 엑시얼 플레인 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앞뒤 좌우보다는 위아래가 길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플레인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트랜스파이롤릭 플레인, 서브코스탈 플레인, umbilical 플레인 등등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나중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트랜스버스라는 단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생어가 발생합니다. 트랜스버스, 트랜스 혹은 트랜은 across라는 의미의 접두사이고 verse는 볼테어에서 온 어근입니다. 요기 화학 구조식에서 기하 이성질체를 표시할 때 트랜스의 반대가 되는 것은 시스라고 하죠. 종종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집니다. 트랜스버스는 가로지르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인데 간혹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트랜스버스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명사로서 기하에서 횡단선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단어로 pass across 혹은 pass over, all through의 뜻으로 사용되는 traverse가 있습니다. 가로지르다, 횡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GM 쉐보레의 SUV 이름이기도 하죠. 트랜스베스타이트, 베스타이트는 클로드를 의미하는 베스타이어라는 라틴 어근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성의 옷을 즐겨 입는 복장 도착자를 의미합니다. 사진은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이탈리아 시시리 남자가 스페인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라베스티 하면 트랜스베스타이트와 어원적으로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 패러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소 졸렬한 모방을 가리킵니다. 경멸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트랜스젠더, 젠더는 진에서 온 어근으로 give birth, beget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트랜스섹슈얼이 있는데요. s를 두 번 쓸 수도 있고 한 번만 써도 됩니다. 흔한 의미가 아닌 이성간에라는 뜻의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트랜스섹슈얼리즘 하면 그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장소를 옮기다, 이동하다, 이적하다, 복사하다, 그리고 비행기를 환승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에서 for는 bear, to carry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fere에서 왔죠. 성금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remit과 같은 뜻이 됩니다. transact, transact는 거래하다입니다. 명사형은 transaction이나 transactor가 되겠네요. act는 age어에서 왔고요. do나 read의 뜻을 가집니다. introduce라고 하면 duce는 to lead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이 단어의 뜻은 비방하다, 중상하다의 뜻으로 slender랑 같은 뜻이 됩니다. 같은 어근에서 온 transducer는 신호 변환기로 번역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의 에너지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많은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나 측정 장비에서 활용이 됩니다. betray, betray 하면 배반하다이고요. be는 만들다라는 의미의 앵글로색슨계 접두사입니다.
명사형은 비트레이얼이 되겠고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트레이터가 되죠. 트러디션 하면 there는 give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인데요. 전통이죠. 형용사형으로서는 traditionless, traditionally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raditionist 하면 전통주의자가 됩니다. transcend 하면 경험, 이해력의 범위를 초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캔데어에서 변형된 send는 climb이라는 의미가 되고 surpass의 동의어가 됩니다. transcribe 하면 생각이나 말을 글로 기록하다, 음악 분야에서는 편곡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유전 정보를 전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좀 더 구체적으로 DNA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를 mRNA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고 이 과정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관여합니다. scribe는 write란 뜻이죠. 트랜섹트의 sect는 ck어에서 변형된 어근으로서 to cut을 의미합니다. 가로로 쪼개는 걸 의미합니다. 해부학적 용어이죠. 트랜셉트의 sept는 septum에서 온 어근으로서 fence, partition, enclosure의 의미로 십자형 교회에서 좌우 날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교회 중앙부의 신도석인 네이브와 대비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트랜스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면 열차에 많이 쓰겠죠. 대륙횡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픽스는 글자만 봐서는 뜻을 유추하기가 좀 힘든데요. 두려움이나 경악으로 얼어붙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패럴라이즈와 유여가 되겠습니다. 어원 그대로의 의미대로 찌르다, 꿰뚫다, 찔러서 고정하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트랜스피겨,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거룩하게 하다, 미화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예수님의 변모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림은 바로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 트랜스피규레이션 오브 지저스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폼 하면 변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모습이나 성격을 탈바꿈시키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트랜스포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로봇 영화 있는데요. 사실은 트랜스포머는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트랜스의 정식 명칭이죠. 일본말로는 도란스라고 하죠. 명사형 트랜스포메이션은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에서 세포 유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함수나 공간의 변환을 의미합니다. 트랜스퓨즈는 수혈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으로 쓰이면 사상, 주의 등을 누구누구에게 불어넣다가 됩니다. 퓨즈는 펀더러에서 왔는데 포어의 뜻입니다. 트랜스퓨전은 그 명사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혈이라는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경제 용어로 보았을 때 추가 자금의 투입, 추가 자금의 수혈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트랜스그레스는 도덕적,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다, 벗어나다의 뜻입니다. 그레스라고 하면 원래 go라는 뜻의 그레디와 결합해서 stepped across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명사형인 트랜스그레션 하면 위반, 범죄, 종교나 도덕적 죄, 나아가 관습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트랜지언트에서 IRE의 변형인 IENT는 고의 의미를 가져서 going across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시적인, 순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기 체류자 혹은 단기 근무자를 의미하는 명사로도 쓰죠.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트랜짓은 수송, 통과나 환승 등을 의미하고 주로 때때로는 교통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사형인 트랜지션은 다른 조건, 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트랜지티브라고 하면 형용사형으로 문법적으로 타동사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사전에서 타동사 트랜지티브 벌브를 표시할 때 보통 VT, 자동사를 표시할 때는 VI라고 약식 표기를 할 때가 있는데 트랜지티브의 반대말은 인트랜지티브가 되겠습니다. 자동사이라는 뜻이 되겠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한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펄에서 변형된 페어런트는 어피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오펙이 되겠죠. 그 중간쯤을 트랜스루센트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다라는 뜻인데요. 라틴어 어원인 로터스가 변형되었다고 보는데 본이나 캐리드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타동사로서 번역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라는 번역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형은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transliterate 하면은 다른 문자로 옮기다 인데요. 이곳은 상응하는 다른 알파벳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iterate의 litera라는 것은 letter를 의미하는 라틴 어근이죠. 예를 들어서 상하이라고 하는 중국어를 샹하이라는 영어로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transliteration 하면 명사형입니다. transplant, transplant에서 plant는 plante어라는 뜻의 어근에서 변경된 것인데요. 이 플랜트는 글자 그대로 플랜트, 심다라는 의미입니다. 의학 용어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식에 해당이 됩니다. 더 원초적인 뜻으로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식된 장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랜스포트, 포트라고 하면은 폰터러에서 와서 to car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사일 때 미국에서는 주로 transportation을 쓰는데요. 수송이나 운송업 뜻이라든가 차량 이동 방법, 수송 수단으로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수송하다, 이동시키다, 유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터라는 명사형이 있는데요. 트랜스포터라는 영화가 많이 있었었죠.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명사, 미국에서는 같은 뜻으로 쓸 때 이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즈 하면 포즈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어근인데요. to place의 의미입니다. 순서를 뒤바꾸다 라는 뜻이 되어서요. 리버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장소나 환경으로 바꾸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트랜스퍼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조음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한편 트래비스라고 하는 불어의 기원을 둔 남자의 이름인데 남성미가 돋보이는 이름입니다. 트랜스볼스에서 왔거나 강의 다리 등에서 톨비를 걷던 건장한 남자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transubstantiation, 매우 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substantiation이 실증이나 실체와 증거를 의미하는 데서 나와서 신학적으로 카톨릭에서 화채설, 성변화를 의미합니다. 의학에서는 조직 대용 또는 어떤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체와 성혈이 신학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트라비아타, 1853년 초연한 주세페 베르디의 불멸의 오페라입니다. 알렉산드르 디마 피스의 춘희라는 소설을 오페라화한 것인데요. 디마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드르 디마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디마의 아들 디마라고 해서 뒤에 피스를 붙인다고 합니다. 어근인 via는 way라는 뜻이어서 글자 그대로라고 하면 the woman led astray라고는 뜻이 되어서 음악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지금 들려드리는 이 부분이 나오면 거의 모두 들어본 적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스패스입니다. 트레스패스는 패스가 go by, 패스를 의미하고요. 트랜스의 변형인 트레스가 쓰인 단어인데요. 무단 침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자동사로서 잘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옛글투의 말투로서 성서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성경의 주 기도문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트레스패스이죠. 자, 이제 뒷부분인 벌스를 살펴보죠. 벌스 자체는 턴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체는 시나 운문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장의 내용을 나눌 때 쓰는 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챕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verse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반대말은 pro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시로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동사형 versify가 똑같은 뜻이 됩니다. 한편 넥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면죄시라고 불립니다. 이 면죄시는 옛날 사형수가 라틴어 성서 10편 51편의 첫머리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걸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좀 다소 난감합니다. aver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verse에서 A는 A, B에서 변형된 것으로서 off, away from이라는 뜻인데요. 싫어하다, 뭐뭐를 반대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aversion이라는 명사형이 있고요. 한편 adverse에서 ad는 to의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불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on adverse wind 하면 맞바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용료로 생각해보면 의미가 좀 와닿습니다. 요것의 명사형인 adversity 하면 역경이나 불행을 의미합니다.
네, 컨버스. 컨버스에서 con은 with together라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화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다만한 환담을 의미합니다. 영어 회화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conversation이란 단어의 동사이죠. 한편 정반대를 의미하는 명사로도 사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신발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경우에는 창립자 마르키스 밀스 컨버스의 성입니다. 현재는 나이키의 자회사로 바뀌었고요. 매우 다종다양한 신발들이 있는데 척 테일러 올스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편 다양하단 신발이라고 할 때 그 다양한의 diverse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die는 apart의 뜻인데요. various랑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verse,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삐뚤어진, 삐딱한, 괴팍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per는 강조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더 잘 알려진 단어는 pervert인데요. 동사로서 왜곡하다, 삐뚤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명사로서 변태성욕자, 짧게 저희가 변태라고 부를 때 딱 맞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리버스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리버스는 뒤바꾸다, 역전시키다, 뒤집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차를 후진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R 기어 포지션이 리버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진 기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동전이나 직물의 이면을 가리키기도 하고 형용사로서도 쓰입니다. 오버스는 그것의 반대말인데요. 명사로서 주로 쓰이고요. 전문용어로 동전과 메달의 앞면을 가리키게 됩니다. 인버스라고 하면 양이나 위치가 역인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편이라기보다는 반비례, 거꾸로 된 역함수 이런 뜻이 되죠. 유니버스 할 때 유니는 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 은하계를 뜻하고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형용사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뜻에서 만능의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치주과에서 유니버설 큐렛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모든 치아에 사용할 수 있는 큐렛으로 그레이시 큐렛과 모양이 좀 다릅니다.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비슷한 어원에서 출발했는데요. 길드 같은 공동체 의미가 포함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versatile. versatile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turning easily,가 됩니다. 다재다능한, 다목적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명사형은 versatility가 되죠. versatility라고 하면 다재, 다예, 다능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성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민망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어장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총 117개의 단어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단어를 다루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